안녕하십니까, 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드시리즈가 끝나고 시작될 오프시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둘 다 친트인 관계로 애틀랜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는 패싱입니까? 뭐 패싱까지는 아닌데 월드시리즈 치른 다저스와 토론토에 대한 영상을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네, 애틀랜타를 선택한 저희가 이렇습니다. 다저스는 좀 더 원대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잠시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시리즈 영상을 정리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난 감이 있고 그러면 저희는 다저스와 토론토의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애틀랜타가 미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애틀랜타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애틀랜타 얘기해 볼 텐데 애틀랜타 가운데서도 김하성 선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틀랜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김하성 선수는 지금 소속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친트를 왜 선언해? 제가 김하성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반틀에서 친툴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하성 선수가 선수 옵션 1,600만 달러를 포기를 하고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김하성 선수의 이적으로 애틀랜타를 향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만약에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애틀랜타가 미온적인 태도로 나온다. 50만 명 이상이 50만 명이요? 반틀로 나오지 않을까. 스캇보라스가 김하성 선수의 에이전트다 보니까 스캇보라스의 특성상 시장에서 가치 확인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과감하게 9월 활약을 통해서 FA를 선언을 했고요. 현재 연평균 2천만 달러를 넘게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하성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오를지도 궁금한 상황이에요. 1,600만 달러를 포기를 하고 시장에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2천만 달러 이상의 연평균 금액을 노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최소한 3개 팀 이상이 경쟁이 붙어야 되고 그중 한 팀에서는 빅마켓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김하성 선수가 원하는 2천만 달러 이상의 연평균 금액을 받으면서 장기 계약을 노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바로 FA 시장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 김하성 선수가 9월에 활약이 괜찮았다고 하지만 마지막 또 5게임에서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고 9월 한 달 동안의 활약만으로 연평균 2천만 달러를 노리기에는 표본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몸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자신이 있는 선수가 김하성인데 풀타임 시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부분도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도 시장 상황은 김하성 선수에게 꽤나 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보 비셋과 김하성 선수가 가장 유격수로서 몸값이 높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비셋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FA 계약을 하더라도 유격수가 아니라 포지션 변경이 예상이 될 정도로 유격수 수비가 워낙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밸런스가 맞는 선수로 평가되고 있는 선수가 김하성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공수 밸런스가 맞는 거는 사실인데 그 공수 밸런스를 샌디에고 시절 때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의 감각이라든지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나는 파악이 잘 안 돼. 그래서 선수 옵션을 받으면서 물론 뭐 나이가 중요한 FA 시장이긴 하지만 한 시즌에 확실하게 좀 보여준 다음에 시장에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워낙 애틀랜타하고 궁합이 또 좋았었고 본인이 편한 환경에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과감한 선택을 했다 싶었어요. 애틀랜타 프론트에서도 김하성 선수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보여줬었죠. 그리고 시장에 나오더라도 김하성 선수를 잡는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김하성 선수도 애틀랜타 클럽하우스에서 적응을 잘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합류할 가능성은 꽤나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애틀랜타는 김하성 선수가 최우선입니까? 최우선까지는 아닌데 최우선입니까 그러면? 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애틀랜타의 최우선은 선발 투수인데 투수 다음 뒷전이란 거예요? 뒷전이 아니죠. 선발 투수 다음이 유격수거든요. 근데 유격수 포지션에 있어서는 김하성 선수가 최우선 카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선발 누구 잡으려고요? 딜런 시즈하고 발데스 잡으려고요? 딜런 시즈, 그 정도에 이게 됩니까? 돈은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은데 그 정도로 그 투수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게 아니면 좀 더 가격이 싼 김하성에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뭐 선발 투수 중에 갤런이나 시즈 그리고 발데스 이런 거물급을 잡지 않는다면 금액적으로는 김하성 선수에게 가장 큰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애틀랜타에게 궁금했던 부분이 만약 김하성이 남지 않게 되면 유격수로서의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앨런이에요? 앨런이 돼선 안 되죠. 사실 앨런이 되면은 또 4위야. 아지 알비스의 2년 동안에 700만 달러 옵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팀 옵션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서 알비스가 2루로 가고 만약에 김하성 선수를 잡지 못한다면은 뭐 닉 앨런이나 나초 알바레스가 유격수를 봐야 되는데 또 내부적으로 워낙 내부적으로 해결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이번에 유격수 자리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비스가 만약에 팀 옵션으로 남게 되면 이 시즌 막판에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김하성과 알비스가 살짝 묘한 게 있었어요. 둘 중 한 명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해였습니다. 네. 친틀에서 반틀로 돌아서 계획을 빠르게 잡고 좀 있네요. 간당간당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나왔던 애틀랜타의 감독 선임에서 나 이 친틀 하기 힘든데? 왜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월트 와이스 벤치 코치가 감독으로 승진됐습니다. 그렇죠. 네. 월트 와이스 감독은 뭐 그전에도 감독 경험이 있었죠. 네. 콜로라도에서 2016년까지 4년 동안 감독을 했었는데 콜로라도가 그 이듬해 2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에 가거든요. 그 전에 월트 와이스가 어느 정도 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콜로라도가 그 뒤에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애틀랜타는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팀이네요? 아니, 애틀랜타 이미 만들어졌는 팀에 적합한 감독을 쓰는 거네? 이미 만들어진 팀인 거죠. 네. 거기서 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현지 매체죠. AJC 네. 설문조사를 봤는데 뭐 평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팬들 사이에서도 거의 한 70% 이상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현지 기자도 대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틀린 결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와이즈의 선택이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선택도 앞서 이창섭 위원이 애틀랜타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바비칵스의 유산인 감독들이 꾸준히 감독을 맡고 있거든요. 틀을 못 깨고 있어요. 틀을 못 깨는 게 아니죠. 여전히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거죠. 바비칵스가 감독을 맡은 이후에 그 밑에서 코치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독을 맡고 있거든요. 프레디 곤잘레스, 브라이언 스니커, 그리고 브라이언 스니커 밑에서 코치를 하던 월트 와이즈 이렇게 계속해서 구단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와이스가 2018년부터 애틀랜타의 벤치 코치를 맡았는데 그때 이후로 애틀랜타의 멤버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잘 지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스니커 감독 밑에서 벤치 코치를 하긴 했지만 스니커 감독은 차분한 스타일이었던 반면에 월터 와이스 감독은 경기 중에 에너지가 좀 더 많은 감독이라는 평이 있거든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화를 많이 내시죠? 네. 와이스 감독은 경기에 개입도 많이 하는 분이고 스니커 감독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를 둘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반가운 부분은 아무래도 와이스 감독이 내야수 출신이고 현역 시절의 스타일이 김하성과 비슷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수비를 잘했었고 그렇죠. 수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와이스 감독이 바람권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구단에 충분히 김하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구단에서도 김하성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는 되겠죠. 그래서 월트 와이스 감독이 부임하게 된 거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또 애틀랜타가 본인들의 전통과 어떤 그 연속성을 중시를 하면서 틀을 깨지 못했다는 것. 저는 애틀랜타는 조금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마이애미에 밀렸으니까. 지구 4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소문이 무성했던 데니 레만 다이어스의 벤치 코치를 영입을 하면서 큰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형 위원의 생각 어떻습니까? 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데 저는 데니 레만이라는 외부인이 오기보다는 월터 와이스를 선택을 한 이유는 이미 기존 전력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올 시즌에 마이애미에게 밀린 거는 부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전력들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 선수들의 전력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충격적인 영입을 가져가기보다는 내부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감독을 영입하는 게 앤서 폴러스 사장이 생각했던 거라고 보고요. 데니 레만과 앤서 폴러스 사장이 다저스에서 잠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니 레만 코치도 충분히 데려올 수 있었지만 애틀랜타는 이번에 월터 와이즈 감독 선임 이후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외부는 거의 접촉을 안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내부에서 승진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니 레만 감독은 물론 계속해서 얘기는 나왔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니커 감독이 지금 애틀랜타 자문으로 고무들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기선실세 아닙니까? 기선실세라고 하긴 그렇죠. 팀은 진짜 엉망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팀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와이스가 부디 현명한 운영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친틀답게 애틀랜타 얘기로 오프시즌의 첫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김하성 선수의 행보와 앞으로 애틀랜타의 오프시즌 무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김하성 선수의 적정 가격과 어울리는 팀 그리고 와이스 감독이 잘할지 못할지의 여부도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